남자입니다. 오늘은 911 카레라 S 991 마크 2입니다. 991의 마지막 버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카레라 S입니다. 색깔은 카레라 GT 실버고요. 현재 약 13,000km 정도 주행한 차고, 전에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루프 캐리어의 성애자예요. 그래서 이 차에도 루프 캐리어를 달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달고 나니까 장 볼 때도 되게 마음 편하고, 물건을 많이 살 때도 넣을 데가 있어서 되게 편하고, 그런 것들은 있어요. 잠깐 놀러 갈 때도 편하고. 네. 저기 보시면 포르쉐는 모든 차가 다 마찬가지지만 저 캘리퍼가 빨간색이 들어와 있잖아요. 컴포짓 브레이크는 아니고요. 모든 포르쉐 모델의 S부터는 캘리퍼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일반 브레이크지만 차가 S인지 S가 아닌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색 브레이크로 돼 있고, 컴포짓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휠은 20인치 카레라 기본 휠이에요. 별다른 큰 옵션은 없고, 제가 잠시 가까이 가서 휠을 보여드리면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윈터 타이어도 피렐리 제품이고요. 이게 새로 사서 낀 지 몇 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쌩쌩합니다.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꼈는데, 물론 추운 날씨도 좋은데 눈길에도 좀 달려보고 싶었지만 올겨울에 눈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은 못 다녀봤고, 이 차는 4S가 아니라서 뒤에 라이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광선 빔이 없어요. 그냥 양쪽에 떨어져 있는 일반 브레이크 등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는 큰 별다른 옵션은 없어요. 라인이 개구리 라인에 그 루프 박스를 올리니까 약간 그 라인이 죽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차가 눈에 많이 띄어서 밴쿠버 쪽에서 이 차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라이트가 노란불이 들어와 있긴 한데, 이게 낮에 보면 그냥 하얀색 투명 라이트거든요. 근데 북미 수출형에는 이게 노란색 라이트로 달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건 흰색이 이뻐서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옵션이 연료 주입구인데 실버 플라스틱으로 바꿨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알루미늄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색깔만 입힌 플라스틱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쓸데없는 옵션이고, 어떻게 보면 포르쉐에서 가장 싼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자리 하나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 의자를 젖히면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널찍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박스 같은 거 올려놓을 때도 요 마기가 있어서 여기에 박스에 여기가 딱 걸려서 미끄러져 떨어지지도 않고요. 의외로 상당히 이 수납 공간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끔 이용한다는 거. 네. 그리고 실내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내는 뭐 가끔 보시니까. 저는 그리고 일반 오디오 옵션은 없고요. 일반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옵션은 없고, 그 대신 뒷바퀴 스티어링이 들어간 스포츠 옵션을 선택을 했어요. 보면은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이쪽 안에 보면 그 스티어링을 조정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보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안 보이는 엔진이 있죠. 그냥 엔진이 있다고 항상 그냥 생각만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차를 떠야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뭐 서비스나 일반 정비할 때 들어갈 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가끔 세차할 때마다 열어서 깨끗이 닦아지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팬 있고, 뭐 아시다시피 공기 방향의 흐름에 의해서 냉각도 되고,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배출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얼마나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잘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믿고 타는 거고, 아 이렇구나 라는 것만 저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보면 뒤에 라이트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쪽에 프로텍터 하는 필름이 있잖아요. 이게 실어서 곧 뛸 예정이에요. 뭐 그렇다고 이 차에 뭐 프로텍터 필름은 안 할 예정이고요. 루프박스 하나 한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내를 보고 계신데요. 제가 전에 실내는 자주 보여드릴 게도 많고,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제 블로그에 거기에 보면 간단한 옵션 사항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운전 중이 아니어가지고 이쪽 운전석 쪽에는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보시면 이 네 번째가 모든 세팅을 정할 수 있는 계기판이 있는 거예요. 각종 기본적인 세팅이라든가 연태까지 지폴스 얼만큼 제가 느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랩타임 재는 기능도 여기서 컨트롤하고, 타이어도 볼 수 있고, 그 각종 트립 컴퓨터나 현재 운전에 관련된 내용들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쪽에서는 주로 오디오나 내비게이션을 보시고, 나머지 기능들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요즘 차들은 통합적으로 이쪽 계기판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게 많이 나오는데, 포르쉐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버튼 재밌죠? 이 버튼 스포츠, 소리 커지죠? 스포츠 플러스 똑같습니다. 아이들 상황에서는. 근데 기아가 변속되거나 아니면 악셀레이션을 뛸 때 약간 역화현상이 일어날 때 팝콘 튀기는 소리는 S에서 훨씬 크게 들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인디비주얼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 다 아시다시피 20초 동안 그 주행 중인 상태에서
가장 최대 토크를 빨리 낼 수 있는 부분의 RPM과 기어 단수로 바꿔줍니다. 속도를 갑자기 바꿔주진 않아요. 단지 RPM이 올라가서 차가 순간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악셀 리스폰스가 상당히 민감해지겠죠. 네, 그때 악셀을 꾹 밟으시면 차가 최대한 그 상황에서 빨리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이트 들어오는 부분, 앰비언트 라이트 패키지 없으면 이거 불 안 들어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를 돈을 몇백 불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수동 모드로 운전을 할 거고요. 지금 약간 날씨가 쌀쌀하니까 여기 핸들 히팅 킬 거고요. 그리고 머플러는 소리가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더 크게, 911 카레라도 시동 자동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대기 중엔 꺼지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끄는 겁니다. 켜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댐핑은 제가 공도를 주행하니까 그냥 노멀 버전으로 놓고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히팅 누르고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기어 변속을 할 거고요. 자, 이 차는 911이라도 여기에 보면 홀드가 들어옵니다. 홀드 버튼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에 발을 띄고 있어도 돼요. 네, 이 기능은 GT3라든가 GT2 이쪽 계열 차들은 이 홀드 버튼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스포츠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하겠습니다. 이 차도 다른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플러스보다는 스포츠 버튼에 놓고 해야 머플러 사운드가 더 크게 들리고 재밌게 들립니다. 네. 역시 팝콘 튀기는 소리도 잘 들리고요. 스타트 할 때 런치 컨트롤을 두고 스타트를 하면 카레라 4S보다는 일단 전륜에 힘이 전달되지 않아서 스타트에 늦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 3초대 후반에는 항상 도착을 하더라고요. 카레라 4S 같은 경우는 런치 컨트롤 사용해서 재원상의 제로백은 3.8초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재보면 3.5초가 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 재원상 나와 있는 수치보다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스펜션을 하드하게 놓지 않았잖아요. 이 이유는 일반 길에 다닐 때는 부드럽게 다니는 것이 훨씬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노면이 일정하지 않고 부분 포장이 좀 다르게 돼 있고 길이 오르락 내리락 돼 있을 때는 이게 너무 딱딱할 때 차가 튀는 경향이 있어서 승차감도 물론이지만 차가 약간 그립을 잃게 돼요. 특히 순간적으로 제가 가속을 하거나 이럴 때는 타이어 접지력을 잃어서 휠스핀이 자주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길에서는 이거는 소프트하게 다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뭐 레이싱을 봐도 약간 이런 흐름이 있어요. 최근에 F1 레이싱이라든가 일반 레이싱에서도 이 타이어 사이드월이나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소프트하게 하는 추세가 있어요. 특히 F1 레이싱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물론 스폰서에서 제작하는 타이어를 써야 하지만 그 타이어 사이드월의 강도라든가 컴파운드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든 팀의 그 스펙을 보면은 전부 다 소프트한 타이어를 끼고 시합을 나가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소프트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타이어를 소프트하게 하면 또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팀마다 아니면 드라이버마다 그 원하는 세팅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세팅 값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포르쉐 카레라 S 991의 마크2 버전 차를 보셨어요. 물론 제가 주행하는 차라서 좀 다른 차보다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더 필요하신 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차는 계속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사항이 있거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영상에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해주세요. 참고로 다음 영상은 신형 BMW X5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